예를 들자면 지금 언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할 때 굉장히 앞뒤가 맞추어져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긴 일단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만약에 조현병의 증세가 발병을 한다면 그러면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상에 여러 가지로 인지적인 손상이 동반되면서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해된다는 것이 용어가 좀 어렵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으로 이제 증세가 있는, 예를 들자면 범죄자가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 검거가 돼서 수사관 앞에서 이제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찰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까? 지금 아닌 듯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부터 여러 번 경찰에다가 이런 이제 동네에서 위험한 행위를 자꾸 아이들한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좀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닌 듯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와해된다라는 거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든 무엇은 국가기능 간에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시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적응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음성 증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회가 일어나는데요. 사회적인 세팅을 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나의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뭔가 반응상에 좀 꺼리는 반응 같은 것들,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결국은 집안에서 나가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상 중에 하나는 운동 기능상의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능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감각도 이상해지고 정서도 이상해지고 해서 정상적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까지 전개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음성 증상은 지금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다음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되면, 예컨대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종류의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그 친구와 이제 SNS를 함께하는 친구가 보니까 SNS에 올리는 글들이 뭔가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의 글들을 한 달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예컨대 하지도 않은 친구들의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사흘 빼먹기 시작하더니 거의 몇 주째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좀 몸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면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지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결과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 망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철회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이든 학교든 사실은 뭐 정확하게 출근과 퇴근 또는 뭐 등교와 하교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뭐 세팅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또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던 사람이 친구들이 이제 왜 학교를 안 오나 하고서는 방문을 했더니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머리를 감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컴퓨터만 켜놓고 밤에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충혈된 눈으로 친구들에게 그야말로 굉장히 좀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2주 동안 전혀 사회생활도 하지 않은 채 왜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왜 평상시에 얘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던 친구가 왜 이렇게 행동상에 변화가 생겼나 하는 것들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자기 관리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또 다른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오락가락하면서 6개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만성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한다. 약물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 보면서 혹시라도 그 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상의 변화나 또는 뭐 평상시에 굉장히 희노애락이 분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만 발견되고 초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러한 양성 증상들은 특히 약물에 의해서 굉장히 잘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성 증상들을 좀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철회가 일어나서 두문불출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면 꼭 이제 뭐 정신보건센터나 지금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꼭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우리가 조현병으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이제 다른 진단 명이 적용되는 이런 이제 다른 정신질환이 지배적인 그런 진단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진단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진단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현병으로 진단한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약물 중에 마약 같은 경우에 마약 중독이 오래되면은 마약에 대한 의존증이 오래되면은 조현병과 같은 양성 증상 비슷한 증상을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현병이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약물이 중독이다, 약물 의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다른 진단명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증상들이 조현병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현병 진단을 일반적으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